종족들이 이게 좀 섞여가지고 그런 거지, 우리 종족들이요. 그 사람들도 알아. 그러니까 그렇게 뭉치기가 훨씬 쉬워요. 문제는 북한부터 해야 되고, 북한이 되면은 뭐 몽고는 잘하면 무리하고 거가 사람도 적고 땅은 없고 돈이 없으니까 한국하고 연방을 하자고 하는 얘기가 그냥 조금씩 나오는가 봐요, 양쪽에서. 그런데 뭐 떨어져서 하면 그러니까 어쨌든 시기가 되면 그런 때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열심히 또 준비도 하고, 그런 것이 뭐 공부하고 준비한다고 해서 아니라 이런 정신이, 야, 그렇게 할만하겠다 우리가.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어떻게 보니까 조금씩 이제 아주 많이는 안 늘어나고 조금씩 줄어든다고 그래요. 전수조사를 거의 다 하니까. 근데 뭐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어디 뉴스 자막 뜬 거 보니까 어느 마을에 어느 아파트에 190 몇 명 사는데 90 몇 명이 확진자랍니다. 근데 그게 다 신천지래요. 신천지 신도들이래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뭉치면 살고 해지면 죽는다고 했는데 요새는 떨어져 살아야 돼요. 친척들도 한 마을에 살면 안 돼. 떨어져, 여기저기 떨어져 살아야 돼. 자동차 타고 할 때도 한 가족이 한 차에 몽땅 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엄마 차, 아빠 차, 또 아들 차 있으면 아들 끌고 가고 따로따로 끌고 가야 살 확률도 있는 거지. 한꺼번에 가면 다 죽어요. 자, 요새 그런 것까지는 이제 얘기가 돼요. 일가족이 놀러 간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눠 가야지. 그리고 사는 것도 서울도 살고, 대구도 살고, 전주도 살고, 그래야 대구 친척 아파서 참 안 됐지만, 그래도 3분의 1은 남잖아요. 그런데 한꺼번에 대구 살면, 내가 잘하는 사람 카톡으로 하도 뭐 어떻게 해서 오랜만에 몇 달 됐어요. 잘했냐고 했더니 밖을 못 나가고 있답니다. 다 그래요, 다. 안 걸린 사람도 밖을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빨리 끝내야 되겠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바이러스가 있다고 다 걸리는 게 아닙니다. 튼튼한 사람 안 걸려요. 약한 사람 걸려요. 근데 이제 그게 폐렴이니까, 폐염증이니까 폐만 튼튼하면 바이러스가 오든 독감균 다른 바이러스가 오든 좀 걸렸다고도 낫고 괜찮아요. 꼭 코로나라고 해서 들어오면 다 죽는 거 아니라고요. 들어왔다 낫습니다. 죽는 수는 0.몇 %밖에 안 돼요. 나서요. 그런데 그렇게 안 아플 수도 있어요. 튼튼하면. 네, 우리 최면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제일 하는 게 심호흡이거든요. 심호흡. 그러니까 심호흡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서 완전히 폐가 100% 고려졌다고 생각할 때까지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뿜어서 완전히 0%라고 오므라들었다고 생각할 때까지 더 안 나올까지 내뿜어요. 그런데 그런 심호흡을 천천히 한 3번만 해도 몇 분 걸립니다. 10번 정도만 하면 그 메디테이션 상태로 들어갑니다. 최면 상태로 들어가요. 심호흡을 시켜보고, 우리가 싸우는 사람 막 붙잡고 숨쉬어 그러죠. 이거 봐봐. 숨쉬라고 해서 운동하는 사람은 숨쉬라고 그러지만 싸우는 사람은 숨쉬란다고 숨 안 쉬니까 어떻게 해요? 숨 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담배 안 해줍니다. 담배도 펴. 담배가 꼭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거든 연기가 들어와서 나쁘긴 하지만 심호흡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그냥 차분해져요. 메디테이션에 들어가서. 그래서 내가 왜 싸웠지? 내가 이거 가지고 너무 했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든다고요. 그래서 싸움이, 담배 안 피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찬물 한 걸 갖다 줍니다. 찬물 한 걸. 물 한 잔 마셔. 찬물을 먹는 건 한의학적으로 이렇게 썩이 났다는 건 양기가 아래로 내려와서
위도 움직이고 창자도 움직이고 발도 움직이고 몸도 따뜻하게 해야 되는 양기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기 횡격막 여기 스트레스 부분에서 딱 걸려요. 여기서 폐에서 내려갈 폐기가 내려가야 하거든. 내려가야 하는데 안개처럼 내려가야 하는데 성질을 내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탁 멈춰요. 더 이상 못 내려가. 근데 자꾸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점점점 쌓인 것이 올라와서 머리 올라오니까 혈압도 높아지고 기분도 나빠지고 판단력도 달라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양기라는 건 따뜻한 기운이거든요. 우리가 썩나면 막 얼굴이 벌개지고 땀나잖아요. 양기니까. 음기는 차가운 겁니다. 찬물을 주는 이유가 따뜻한 물 안 주고 찬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물을 마시면 그러니까 냉은 음기는 양기를 죽여요. 찬물을 딱 마시면 떴던 양기가 확 죽습니다. 불이 꺼지듯이. 그러면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거야. 내가 너무했나? 아니면 네가 그랬다 하더라도 내가 좀 양보할 수도 있었고 그냥 따질 수도 있었는데 주먹질까지 안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제 음기로 이제 그 한의학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고 대신에 또 물을 마시면서 심호흡도 됩니다. 이렇게 마시니까. 그래서 심호흡이랑 굉장히 좋은데 왜 이 소리를 하냐면 폐는 한 층은 세포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근육이 없습니다. 그래서 폐를 튼튼하게 할 길이 없어. 이건 튼튼하게 하려고 움직이지만 폐는 안 돼요. 갈비뼈 근육으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와 같은 심호흡. 이게 한 층의 세포로 돼 있기 때문에 풍선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비닐처럼. 그래서 이걸 한 대 집어 빵에 넣으면 세포가 텐전히 늘어나. 땡기니까 그게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전히 줄였다가 완전히 늘렸다가 하면 세포가 튼튼해집니다. 이게 근육은 아닌데 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심호흡을 하면 폐가 튼튼해져요. 특히 우리 메디테이션 최면을 한다고 할 때 심호흡하는 건 굉장히 좋아요.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심호흡을 해도 배가 튼튼해집니다. 나는 내 사무실 저 위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쳐다보면 눈이 이렇게 올라가는 정도 있는 그곳에 빨간 1cm 정도 되는 점을 다 찍어놓고 있어요. 세 군데다. 그래서 이렇게 앉으면 저기 치고 이렇게 앉으면 여기 치고 보게. 그래서 이제 피곤하거나 소음이 없을 때는 심심할 때는 딱 보고 이렇게 턱 당기고 그거 쳐다보면 20도 각도가 되거든요. 그렇게 쳐다보면서 심호흡을 3번 내지 5번만 하면 아주 맞으면 그 메디테이션 상태로 들어가요. 마음이 편해져요. 그 상태에서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을 하는 거야. 생각은요 몸을 움직입니다. 생각 한 대로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야 돼요. 꿈을 꾼다. 꿈도 생각이거든. 장래 내가 어떻게 하겠다. 꿈을 꿔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그대로는 안 되더라도 우리 몸에서는 그대로 이루어지려고 하는 방향으로 나가니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꿈은 꿔야 되고 너도 엉터리 없는 생각 하지 마 그러지만 안 그렇습니다. 40년 전에 50년 전에 우리 만화에 나 어렸을 때 만화 읽으면 뭐 그냥 자동차가 쫙 가다가 하늘로 날아가고 그랬어요. 흉크시티 됐잖아요. 지금 그런 드럼차를 만들고 있고 앞으로 지금 2020년이니까 우리 한국 정의선 회장인가 부의장인가 그분 말에 의하면 2008년도 앞으로 8년입니다. 있으면 한국은 지금 만들고 있어요. 맞아, 정거장. 도시와 도시를 하는 게 우리 고속버스가 있는데 지금 고속버스를 하는 게 아니고 5명 내지 10명이 탈 수 있는 헬리콥터, 자동차예요, 마냥. 그것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속터미널처럼
멋짐을 만들어요. 거기 다 모여서 거기서 뭐 서울 같으면 강릉으로 가고 대전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막 튀어오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하는데 미국은 뭐 어떤 회사하고 맞았잖아요. 그것이 한국에 원칙을 만들고 있답니다. 한국이 시범적으로 괜찮아지면 미국 들어올 겁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자동차 만드는 현대에서 아시아나를 인수한 이유가 비행기를 하려고 한 것도 되지만 앞으로는 비행기다, 자동차다, 배다 구분이 없어져 버려요. 요새 한국에 낙도 왔다 갔다 하는 버스가 있는데 뭐 바다만 있어도 버스로 쭉 가다가 그 항구에 가서는 물속에 가서는 배가 돼서 가버립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 둘이야. 조타수 잡는 사람하고 비행기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하고. 그래서 땅에 딱 닿으면 운전수가 한답니다. 물에 들어가는 순간은 조타수가 한대요. 그냥 버스로 그대로 가는 거야. 저 손까지. 그렇게 돼 있어요. 수륙 양용이니까 그러면 배입니까? 버스입니까? 버스 배지 뭐. 근데 그것이 이제 앞으로 뭐 프로펠을 달거나 뭐 어떻게 해서 떠서 가버리면 지금도 비행기가 물에 이렇게 착륙하는 경우 있잖아요. 물에서 또 물에 착륙하는 게 있습니다. 또 군용 그런 배 같은 것도 날개 달고 물해가지고 달리면 거의 떠요. 몇 센티미터 떠서 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러면 물 위에 있으니까 배입니까? 물하고 사이가 떠 있으니까 비행기입니까? 맞으면 배 비행기예요.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하는 그런 꿈을 40년 전에 만화로 했는데 지금은 참 현실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안 될 거 없습니다. 안 될 게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지금 현재 몰라서 그렇지 다 됩니다. 나는 꿈을 꾸세요. 엉터리, 다른 사람이 엉터리라고 하더라도 꿈을 꿔야 돼요. 근데 너무나 현실하고 많이 떨어진 꿈을 꾸면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현실하고 조금 가까운, 조금 뭘 하면 될 수 있는 꿈을 꾸면 금방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최면을 가르쳐는 할 적에 반드시 암시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좋은 얘기만. 우리는 욕이나 나쁜 얘기는 이만큼도 안 씁니다. 그게 최면 원리가. 좋은 얘기. 어떤 사람은 뭐 고소공포증 어디 가면 사람도 못 만나고 그럴 경우에 최면 소리 좀 이렇게 깊이 들어놓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소리를 해줘요. 근데 그런 소리 말해가지고 뭐냐, 말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이 머릿속에 꽉 박혀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나 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최면 치료를 받으면. 그렇게 변화해버려요. 그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하냐 안 하냐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적광성, 채소 이런 것도 많이 이렇게 해놓으면 이 속에서 여러 가지 소리를 내가 할 거거든요. 무슨 성분 이야기, 병 이야기 너무 많으니까 나도 몰라요. 정리가 안 돼 있어. 근데 여러분 중 누군가는 이걸 싹 어느 순간에 정리를 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면 굉장히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 사람은 그냥 성공하는 거야. 우리는 기본적인 것만 소스만 제공하고 이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쓴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아무 책이나 보고 그거 베낀 것도 아니고 이건 FDA 그 미국 식약처에서 나오는 FDA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어디를 믿습니까? FDA는 대학에서 연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증명이 안 된 것은 FDA 자료가 없어요. 증명이 되고 될 수 있다는 거, 그 FDA도 어느 몇 년도에 어디에서 무슨 연구하고 다 나와요. 그게. 그걸 이제 줄이고 해서 해놓은 것이지. 먼저 번에는 채소 중에 십자화과 채소하고 또 뭐 좌우간
그 다음 파종류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적황색 채소라고 해서 적황색은 이제 붉은색 띄는 거 있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비트가 이제 근대 뿌리입니다. 비트라든지 또는 그 우리가 먹는 도마도라든지 고구마 이런 거 색깔 있는 거 이게 다 적황색 채소고 어떻게 보면 과일이라고는 볼 수 없고 채소인데 자관 토마토, 비트, 호박, 당근 뭐 이 색깔 있는 거 고추, 고구마, 가지 다 여기에는 이 색깔이라는 건 카로티노이드 성분입니다. 특히 베타 카로티노이드 또 라이코펜 이것이 많이 들어있는데 요것들이 암과 싸우는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제약회사 약 만든 데서 설명하던데 자기들은 카로티노이드를 맥밀그램을 포함된 걸 만들었다고 하는데 농축업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비즈니스 문제는 내가 아이디를 냈다고 해서 꼭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얘기를 먼저 시간 했습니다. 나도 상당히 그런 생각을 다른 사람보다 새로운 생각, 다른 사람이 생각 안 하는 걸 생각하려고 그냥 나도 애를 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한국에서도 대추, 감, 다른 것도 있지만 이건 풍부한데도 인건비 때문에 못 따고 그냥 산에 눌려있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잘 만들어서 돈도 벌고 할 수 있느냐 해서 대추 생각하다가 결국은 다른 사람 하게 됐다고 그랬고 내가 그것도 내 친구 약사하는 친구하고 합작해서 수동으로 생산할 정도 실험도 다 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공장을 못해서 그렇지. 근데 수동으로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생산할 수 있어요. 사람 막 쓰고 그러면 뭐 공장이니까. 근데 문제는 유통이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통업계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유통업계가 막 여기 전부 마켓 무슨 마켓은 뭐 마켓들이 다 유통입니다. 자기들이 생산하는 거 아니에요. 생산하는 것도 조금 있지만 전부 다른 사람 걸 갖다가 유통 팔아주는 건데 자원 50% 하하하더라. 근데 생산자는 팔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생산하면 남습니다. MG 프로듀서처럼 MG 프로듀서는 그 사장이 뭘 먼저 했죠? 그 딸기 MG 프로듀서는 뭐예요? 요새는 뭐 도마도 고구마 사과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보다도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딸기인가? 딸기는 또 있어요. 요새 다 생산하더라고요. 무, 배추까지 한국 씨앗을 갖다 심어요. 한국 사람 인기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무도 미국서 재배한 무보다 달고 맛있습니다. 안 맵습니다. 달아요. 무만 잘라서 먹어도 오전 과일 같아요. 한국 정말 개량해가지고 맛있어요. 배추도 달고 어쨌든 그런 속에 이런 카로티노이드나 라이코펜인데 많이 쓰니까 악성 종양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이게 악성 종양이라는 건 암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종양이면 덩어리인데 그게 원래 내 세포는 어떤 체제가 돼 있어서 서로 연결돼서 더 이상 필요 없다 하면 분열을 않고 상처 나서 필요하다 하면 분열해서 메꾸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사교처럼 반란군처럼 지멋대로 오는 거야. 그게 암입니다. 암도 내 세포예요. 사실은 내 세포인데 반란 일으킨 거야. 사교 집단이라 그겁니다. 이쪽 때는 지맘대로는 그게 이제 종양이라고 하고 암이라고 하고 뭐 종양이나 암이나 같은데 종양하고 암하고 좀 다른 것은 암은 같은 종양이라도 위험성이 있고 죽음에 이르는 경우를 되게 암이라고 하고 종양이라고 할 때는 암인데도 뭐 있어도 괜찮은 거 전체
종양 중에 30%만 악성암이고 나머지 70%는 괜찮아요. 아, 우리 혹났잖아요. 김일성이 혹나서 혹 때문에 죽진 않았잖아요. 그렇다든가 이런데 뭐 혹 같은 거 있어도 아무렇지 않아. 보기만 그렇지. 또 몸속에 있으면은 혹이 눌려서 문제가 되지만 밖에 있는 것은 되게 괜찮고 몸속에 있는 것도 혹 같으면 떼어내버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 것이 한 70이고 30%가 악성이랍니다. 암. 근데 문제는 악성은 한 번 걸리면 어쩔 수 없어요. 떼어내면 더 번져. 칼질을 한 번 하면 야 떼냈으니까 살겠지. 천만에 더 무장해가지고 더 강하게 막 번져요. 칼질을 하는 순간 번식 속도가 10배로 늘어나.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수술 않고 잘 달래야 돼요. 우리가 적이라고 해서 싸움한다고 꼭 주먹질한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아주 망나니는 주먹질해 안 돼. 잘 달래야 돼. 데려다가 야 밥도 사주고 뭐 하면서 야 나 그러면 되겠냐 말이야. 어? 네가 좀 우리 아들 좀 봐주라. 사정도 하고 그래야지. 이 새끼가 내 아들 때려 그러면 내 아들은 나중에 안 본데 뒤지게 맞아. 돼주고. 우리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족인데 그 주민들이 그렇습니까? 위정자들이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싸움인데 아무리 밉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지금 북한이나 한국이나 가지고 있는 무기가요 중국보다는 못하지만 세계 5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한국은 미국에서 핵무기를 못 만들게 하니까 대신에 미사일을 뭐 수천 발이 아니랍니다. 몇만 발이 있대. 그것이 계속 1년에 300발씩 만들어 가는 거예요. 천추곤란이요. 이거 어떤 사람이 이거 하다가 어떤 사람이 일본하고 독도 때문에 한강 붙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해군력 때문에 우리가 깨질 거다. 그런데 해군력이 약한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좋아졌고 요새는 해군력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 있죠. 비행기는 일본하고 거의 비슷하고 거기도 스텔스 있지만 우리도 있잖아요. 일단 일어났다 하면 비행기로 싸워도 서로 비슷하니까 안 돼. 이게 일본은요 미사일 협정에 의해서 미사일을 못 만들게 돼 있어요. 핵폭탄도 못 만들고. 그러니까 아베가 참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붙으면 우리는 미국 보고 기지에다가 쏘지 않을 테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러고는 일본 그 군대 기지에다가 미사일을 한꺼번에 1000발만 쏘아버리면 초토화돼 버린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해병대 한 2개사단, 3개사단 올라가면요. 우리나라 사람이 백이민족이고 순박하고 그렇다고죠? 뭐 그렇습니다. 순박할 때는 세계적으로 독종 중에 들어갑니다. 고구려는 얼마나 독종이었는지 아세요? 중국이요. 고구려에 있던 900년, 1000년 동안 중국이 얼마나 골치를 하는지 만리장성을 샀어요. 그 이전에 우리는 단군 임금들하고 여기 사마모지하고 싸웠거든요. 그 기록에 보면, 중국 기록에 보면 치우라고 하는 아주 망나니가 있어서 그놈하고 싸우느라고 죽을 뻔했다는 역사가 나와요. 그 치우 천왕이 우리 14대 단군 천왕입니다. 우리로서는 황제야. 중원을 막 휩쓸었어. 그렇게 용맹하고 월남전도 마찬가지고 월남전도요 얼마나 우리가 용맹, 좋게 얘기하면 용맹한 거고 잔인하다 그럴까? 한 번 잡히면 그냥 안 놔주니까 베트공들이 무서워서 한국군이 작전해서 올라가면 쭉 물러납니다. 한 15일 쭉 갔다가 다시 내려오면 와요. 절대로 부딪히지 않았어요. 부딪히면 죽으니까. 한국 사람 하나만 죽어도 개를 그냥 쑥대밭되게 만들어버리니까. 그렇게
훈련된 특히 해병대, 요새 일개 군단 있는 해병대 한 3개 수단만 일본 올라오세요. 더군다나 우리 일본하고 축구만 해도 그냥 죽이러 달려라 하고, 다른 나라하고는 저도 일본을 이겨한다고 하는 것인데, 전쟁에서 다 죽었어요. 상륙만 하면 끝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할 거 없고, 우리가 강합니다. 혹시 남북하고는 왜 우리가 북한에다 그렇게 하냐면, 북한이 강해요. 숫자가 우리보다 더 많고, 대포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미사일도 상당히 있고, 우리보다 못하지만. 근데 일단 양쪽에서 터졌다면 다 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없어져요. 그러고 나서 통일은 뭐됩니까? 다 부서지고 나서. 그러니까 안 부서지고 어떻게 합쳐야 돼. 그러려면 어르고 뭐 그래야 되는 것이지, 북한에 퍼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퍼주기도 해야 돼요. 우리가 KTX도 놔주마, 고속도로도 다 놔주마 그랬잖아요. 그냥 놔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놔주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남는 거야. 오늘 북한은 가만히 앉아서 돈 받잖아. 철도 우리가 다 넣고, KTX, 기차, 해무 같은 거, 1시간에 200km 가는 거. 서울에서 떴다면 신호주까지 1시간이면 간다고. 그렇게 해놓으면 전쟁도 못 일어나요. 만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순식간에 신호주까지 막 탱크가, 게이트 탱크가 가버리는데, 전쟁 안 일어나면 해놔야 돼. 지금은 고속도로도 놔두니까 여기에서 평양에서 저기 원산까지 가려면 며칠 걸린답니다. 옛날에 차가도 포장 안 돼요. 근데 그거 싹 포장해봐요. 2시간이면 가요.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도로를 우리가 점령하게 되면 원산 2시간이면 탱크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왜 하지 말라고 합니까? 울릉도에 기지 만드는 거랑 똑같습니다. 울릉도에 비행장 만들면 항공모함이거든요.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우리 서쪽에 흑산도에 흑산공항이 있습니다. 항공모함인데. 남쪽에 제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울릉도에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소련, 일본. 그런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를 있으면 없애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나는 없애자고 하는데 찬성합니다. 일본 보세요. 그거 하나 터지니까 40년이 돼도 사람이 못 들어가고, 지금도 뭐가 오염돼서 수산물을 못 먹게 했더니 지금도 사람 못 들어가요. 체르노빌은 50년 됐는데도 거기는 나라가 땅이 넓으니까 아예 그랬지만 그냥 못 들어갑니다. 아무도. 만약에 우리 울진이나 삼척이나 그쪽 동해안에 있는 거 원자로서 하나만 맞으면 터진다고 하면요, 경상북도는 못 들어갑니다. 없어져 버려요. 영광7 터지면요, 전라남도 없어져 버려요. 전라남도, 경상남도 못 들어갑니다. 조그마한 나라에 하나만 터져도 그런데 다 터지면 서울하고 서해안 조금 남아. 그것도 못 살아요. 그렇게 안 되려면 우리 것 다 없애고, 일단은 우리 것만 없으면 우리가 유리해요. 예를 들어 중공군이 내려오려고 한다. 꼼짝 마라. 압록강만 넘으면 저쪽 동해안, 황해안 쪽에 원자로가 한 100기 정도 있거든요. 쫙 있어요. 북경 전기 되려고. 그거 몇 개만 미사일로 보내버리면 별 꼼짝 못 한답니다. 중국은 압록강을 넘을 수가 없대요. 넘는 순간 쏘아버린다고 그러면 꼼짝 못 한답니다. 우리 것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없애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하면, 그 대신에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태양열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핵융합 기술을 우리만 있는 건 아니지만 주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핵융합은 괜찮아요. 분해를 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융합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어요. 빨리 핵융합 발전소를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돈도 벌고 그런 걸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찬성자고 내가 그러면서 정부를 지지하는 건 아니고,
나는 중간에서 잘하는 건 잘하고 못하는 건 못하고 못하면 바꿔야 됩니다. 잘하면 밀어줘야 되고. 자,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뭐 군사적인 아이디어도 필요하지만 지금 이런 거 우리가 옛날에는 지금부터 한 3, 40년만 해도 3, 40년만 해도 김치도 우리 거밖에 못 먹었어요. 일본이 다 팔았어.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김치 만들어 팔잖아요. 신라면은 세계적입니다. 그러듯이 이런 음식도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분이 바쁜가 본지 한번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아파서 전화하는 말인데 누가 전화 오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비트 근대죠. 근대 뿌리. 대개 우리는 대개 여기서는 자르고 빨간 무 부분만 먹는데 우리는 근대 김치 담아서 다 먹습니다. 그 부분도 좋습니다. 근데 이 비트에 색깔 있는 데는 굉장히 많은 성분이 들었어요. 이 비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미국 사람들도 알아서 많이 먹지만 철, 인승, 칼슘, 뭐 비타민 A, 특히 뭐 이런 것들이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 밑에 보면 뭐 그런 거 있고 당분도 많고 시금치보다 훨씬 많고요. 특히 이 속에 들어있는 성분이 그래서 근대 뿌리를 주스로 주로 많이 만들어 먹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 페이지에 257페이지 보면 런던 치과 치육과 대학 연구팀이 고혈압에 관해서 연구를 이렇게 했더니 굉장히 좋더라. 이런 얘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근대 뿌리 주스를 선수들에게 줬더니 굉장히 좋더라. 예, 근육도 빨리 회복이 되고 운동도 되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읽어보시고요. 일일이 다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것이 우리가 잘 먹는 것이 토마토인데요. 토마토는 니코페인하고 플라보노이드가 제일 많이 들어있고요. 그게 이제 암과 싸우는데 특히 전립선 암에 그 전립선 암과 많이 싸우기 때문에 전립선 암에 좋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건데 48,000명 남자들을 대상으로 10 서빙을 토마토를 그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원 서빙이 얼마인지 있어요. 일주일간 계속 섭취시켰더니 전립선 암 발생률이 45%나 낮아졌더라. 여러분은 전립선 암 남자들이 있는 거니까 전립선은요 방광에서 나오는 그 요도하고 그 다음에 그 고안에서 나오는 정액이 나오는 정액관하고 같이 두 관으로 나오다가 페니스 끝에서 이게 합쳐져요. 근데 그 중간에 그것을 막는 근육이 있어요. 오줌도 우리가 안 싸려면 꽉 막잖아요. 그 관략근이 있습니다. 그게 전립선 근육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게 오줌만이 있는데 이걸 있다가 꽉 막으면 안 나오고 터지면 나오고 그런 거예요. 사장도 마찬가지고 꽉 막고 있다가 그냥 어느 크라맥스가 돼서 탁 놓으니까 그냥 굉장한 속도로 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것이 잘 안 잡고 있으면 오줌이 저절로 나와. 이 근육이 약하니까 그 애기들은 엄마 쉬 그러면 금방 싸버려요. 그러니까 애 키우면서 엄마 쉬 그러면 그냥 뭐 하던 일 말고 바로 쫓아가야지. 조금만 참아라. 엄마 이거 하고 이미 싸버렸어. 엄마 쉬 하면 싸고 있는 거야. 못 참아요. 근데 이제 무식한 엄마들은 안 참고 쌌다 엄마.
엉덩이 때리는데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노인들이 그렇습니다. 노인들이. 노인들은 어떤 사람은 운전하고 가는데 조절막 나와. 그래서 막 그 기저귀를 차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전립선이 그건데 이것이 붓기도 하고 여기서는 암이 생기면 말할 것 없이 땅땅해지니까 오줌을 못 삽니다. 오줌 못 싸면 이게 문제입니다. 막 배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구멍을 내서 다른 데로 뚫어내야 되거나 이 전립선 자체를 띄워버려야 돼요. 전립선을 띄면 성적 능력 이런 건 없어지는 거지. 그래야 되는 이 전립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남성에서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게 도마도라고 하면 50% 이상을 45%를 낮출 수 있었다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평소에 그냥 도마도 밥 먹고 나서도 먹고 그냥 간식으로도 먹고 싸니까 뭐 이것으로 또 그냥 점심 때 밥이 없으면 도마도 매달 먹어도 되는 거고 양분도 많으니까 어쨌든 굉장히 이렇게 좋습니다. 항산화물질에 대해서 전립선 암뿐만 아니라 폐암, 식도암, 구강암, 오존암 다 좋습니다. 특히 요새 지금 우리가 폐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폐암이냐 폐염이냐 사실은 비슷해요. 그 얇은 세포 하나에 그게 암세포로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산소를 흡수 못하잖아요. 특히 이 폐가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어떤 거냐 하면 주로 심장을 듭니다. 그래서 죽었을 때, 서양에서는 죽었을 때 심장을 기준으로 해요. 심장이 안 뛰냐, 뛰냐, 그걸 가지고 따지고. 안 뛰면 뛰게 하려고 대리미 같은 걸로 막 확 밀어서 뛰게 하고. 심장으로, 우리들, 동양 사람, 우리들은 심장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폐를 위주로 합니다. 폐. 숨 쉬는 걸 위주로 해요. 그래서 죽었다는 것도 서양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심장이 꺼졌습니다. 그럼 죽었다는 소리야. 우리는 죽었다는 소리를 뭐라고 합니까?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것 같으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으로 코에다 대봐. 숨 쉬는지 안 쉬는지. 안 쉬면 죽었네. 그러죠. 어떤 게 맞냐? 어쨌든 폐가 작용 안 하면 심장도 안 뛰게 되고, 왜냐면 산소 공급을 안 하니까. 심장 안 뛰면 폐 있어봐야 소용없으니까 마찬가지 소리지만 기준이 다르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동양의학적으로 보면 폐가 먼저입니다. 모든 기운이 폐기 여기서 나와요. 아까 폐기가 만들어져서 아래로 쫙 내려가서 소장, 대장, 위를 움직여줘야 하는데 성질을 내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폐기가 횡격막에서 딱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슴이 아파요. 스트레스 받거나 다른 사람이 없는 소리 오고 그러면 가슴이 답답해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숨을 못 쉬어. 어떤 사람은 숨이 안 쉬고 어떤 사람은 답답해서 막 죽고 그게 기가 뭉치니까 뭐가 있어서가 아니야. 그것이 내버려서 막 올라와요. 그래서 터지는 게 고혈압이고 중풍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래로 내리게 해주려면 기는 보이지도 않는 거라 수술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내리게 하려면 이제 그 기를 움직이는 침으로 할 수가 있어요. 약으로 하는 것이 느리고 침은 빠릅니다. 1침, 2부, 3약이라고 해서 빠르게는 침이요. 어저께 큰딸이 4시 반쯤 되는데 막 전화 왔어요. 일요일날. 들어보니까 사위가 숨을 못 쉰다고. 숨을 못 쉬었다고 한다고. 왜 그러냐면 잘 모르는데 숨을 못 쉬었다고 하니 이거 숨 안 쉬면 죽는 거 아닙니까? 사위 죽으면 내 딸은 과부 되는데 안 되니까 빨리 쫓아갔어요. 내 가방에 이제 침 같은 거 다 넣고 있으니까 막 가방 들고 쫓아갔어. 정신없이. 그래서 보니까 여기가 아프다는데 만져보니까 아프다고. 여기 만져보니까 되게 아프대요. 이게 체한 거예요.
체한다는 건 뭐냐면 그거나 똑같아요. 내려갈 기가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많이 챕니다. 딱 멈추면 위에 들어있는 음식도 위가 딱 멈추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현기증이 나서 하늘이 뱅뱅 돕니다. 그건 취했을 때. 현기증은 여러 가지 있는데 하늘이 빙빙 도는 건 급취했을 때고, 토하기도 하고 숨을 못 쉬어요. 딱 이게 체니까 여기서 그냥 기가 안 내려가니까 숨이 안 쉬어지고 여기가 아픈 거예요. 엄청 아파요. 그걸 터주는 건 침이야. 침 놔주고 또 순환시킨다고 뭐 열쇠가 다 따고 피 뽑고, 그 순간에도 여기 찌르니까 아픈가, 한쪽은 하는 안 돼 그러더라고. 그럴까? 그리고 이쪽 또 했지. 뭐 그거 사정받으면 되나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닦아서 맥을 잡으니까 젊은 사람은 쾅쾅 뛰어드는데 맥이 안 뛰는 거야. 눌렀더니 조금 뛰더라고. 막 얼마나 눌렀더니. 그래도 이제 침 맞고 한 15분 있으니까 맥이 올라오더라고요. 살았다. 그러면 이제 왔는데 아무 소식 없는 걸 이제 출근한 거예요. 들어보니까 요새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많습니다. 직장에서 남 그냥 공무가 아니고 다른 개인은 직장에서 스트레스 엄청 줍니다. 엄청 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중앙일보 신문 배달하기 전에 뭔가를 해야겠다고 해서 그 새벽에 올리는 배달뿐인데 녹즙 그런 것도 있었어요. 녹즙도 있고 뭐 좌우간 신문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녹즙이 어떠냐고 해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3개월마다 사람이 자꾸 바뀌더라고요. 그럼 왜 그 사람이 그만두라고 하기도 했을 수도 있고 스스로 그만둘 수도 있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 뭐 돈벌이 안 되면 그 사람들한테 참 뭐라고 하고 뭐 어디다 걸어놓으라고, 이게 그냥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회사 같은 데는 좀 나서요. 신문은 제대로만 던져주면 아무 문제 없으니까, 거기서 뭐 빨리 와라 늦게 와라 그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봐서 스트레스가 제일 적은 데로 난 간 거예요. 근데 사회는 이러는 데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답니다. 거기다 놓고 토요일 날 뭐 또 우리 집에 와서 돼지고기 수육 삶아놓고 막걸리 한잔 하고 그랬는데, 나는 기분이 좋아서 다 쏘아주고 좋았는데 이제 걸렸던가 봐. 그런 것 때문에. 안타까운 여지 마음에서 야, 스트레스 안 받는 곳이 어디 있냐. 나는 자유 직업이지만 스트레스 더 받아. 왜? 렌트비 주고 나면 또 렌트비 걱정하고, 내가 그래서 사람 같이 일하다가 나 혼자 합니다. 왜? 그 사람 두면 그 사람 공급지 할 거 아니야. 그럼 물론 만들어지면 좋은데 안 만들어지면 짜증나고, 괜히 그 사람한테 그냥 신경질 부르고. 그래서 좀 내가 작게 하지만 그냥 혼자 안 해. 그 대신 규모를 줄이니까 렌트비도 좋아. 요새는 좋아요. 좀 크게 해서 한의원 한다고 왔지 뭐 빙빙 돌아가는 의자 않고 원장실 뭐 이런 거 있는 사람들 한 달에 3,500불, 3,000불 내야 하거든. 넓으니까. 나는 이 정도만 딱 얻었어요. 사무실. 그래서 나 혼자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소파 놓고 내 책상 있고, 그 다음 침대 둘 놓고, 침 넣는, 이거보다 적은가? 430불도 못 됩니다. 그렇게 돼요. 스케피 딱 얼마 되니까. 나는 걱정했는데 400불 못 벌겠어? 아무리 손님이 안 와도? 침 50불짜리 10명이면 되지? 근데 그것도 요새는 걱정이에요. 안 오니까. 나는 걱정이, 그래도 400불 걱정인데, 저 사람들 어떻게 오세요? 3,500, 나 친한 친구가 한 달 전에 이렇게, 통화하면서, 나 그 정도, 내가 저녁 살게요. 저녁 살 정도는 그 정도는 문제 없습니다. 그러더니, 아무 소식 없어. 전화도 없어. 카톡도 없고. 그런 거 보니까 굉장히 힘든가 봐. 보세요. 3,500불 이달 밀리고 다음 달 밀리면 7,000불 밀립니다. 그것만 밀립니까?
집 렌트비도 밀릴 거라고요. 돈이 안 벌리면. 마음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2번 못 나면 쫓아내려고 하죠? 안 하려면 얼마나 고생이겠어요, 지금. 꼬밀일 거야. 근데 나는 딱 줄여서 오니까 그 사람들도 스트레스 덜어잖아요. 걱정은 되지만, 뭐 내가 해결만 하는 걱정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 걱정 이런 것이 암을 일으키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도 걱정을 많이 하는데 소화 안 되고, 걱정하면 위부터 그냥 쓰니까 밥을 먹을 수 없고, 먹었다 하더라도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남편이나 와이프가 갑자기 뭐 그런 상태가 되면, 아마 그런 것이구나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그때 숨만 쉬고 올 때 날면은 타고 가봐야 금방 안 됩니다. 거기서 몇 시간 잘못하면 숨 넘어가. 그리고 거기서는 할 것도 별로 없어. 진통제 놔줄 수밖에 없어. 근데 그때는 침질입니다. 한의원 부르면 즉시 가거든. 그럼 고통 시간이 줄어들잖아. 어저께도 사위가 나이는 다 써봐요. 저녁내 있어야 돼. 애기보도 없고. 근데 내가 가서니까 한 20분 뒤에 한숨 쉬었죠.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이런 걸 잘 먹는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암이라고 해서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30%가 악성이기 때문에 그건 수술해도 악성이요. 죽어요. 그래서 진짜 의사들은 암 수술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데 안 하면 아프면서 아이고 아프면서 10년 살 수 있어요. 수술하면 수술하는 순간부터 밀고 댕겨야 돼. 5년밖에 못 살아. 수술하면 더 못 살아요. 근데 우리 사람은 수술했으니까 이거 괜찮다고 이 밀고 댕기는 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속에 여기에 암이 없다는 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건 암은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고생이고 또 한 3, 4년 되면 또 퍼지는 걸 다 없을 수 없으니까 결국은 오히려 않는 게 낫고 나는 그래서 내가 컴퓨터에 유언을 이렇게 써놨어요. 거기에 그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내가 암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의지가 있으면 내 마음대로 오지만 내 의지대로 못 올 때는 이렇게 해달라. 암이 굉장히 많아서 수술한다면 수술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 내가 심장 때문에 숨이 멈췄다고 쾅 하는 거 그거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왜? 나는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잖아요.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내 몸 속에서 내가 살다가 이 몸이 다 되거나 때가 되면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나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버지 죽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요새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얘기 거의 안 씁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아니면 세상 뜨셨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어디로? 저쪽 세상으로. 가신 거지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죽는 거지. 이 몸이 죽는 거지.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거니까 내가 이제 지구에서 충분히 오래 살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왜 못 가게 하냐. 나는 네가 못 가게 하면 고생하고 아프고 힘드는데 이제 자리 잡지 말고 절대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산소 호흡기 코에다 꽂잖아요. 꽂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 해봐야 숨 쉬면 뭐합니까? 눈도 안 뜨고 있는데 너무 없어요. 차라리 빨리 돌아가서 새로운 생명으로 빨리 오는 게 훨씬 좋아요. 요새 내 손자 얘기를 자랑 아니고 작년에 지금 2살인데 손자 낳자마자 가봤더니 이놈이 보통 우리들 날 때는 눈 뜨는 것도 한 일주일 있어야 눈 떴어요. 고개도 못 돌렸어. 요새 애들은요 낳자마자 눈 뜨고 눈알 돌아가고 팍 돌리고 팔다리 움직여요. 그냥 팔다리를 얼마나 움직이는가 몰라.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요새 2살쯤 되니까 걸을 때 되니까 얘는 걷는 법이 없어. 섰다 하면 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세상에, 야, 네가 이렇게 뛰고 싶어서 어렸을 때 그렇게 움직였구나. 왜 뛰려고 먹었어요? 걸어가지고는 안 되고, 이 세상 걸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뛰어도 늦는데, 이게 그렇게 좋은 세상이랍니다. 그런 거 생각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지금부터 오는 세상이 굉장히 좋은 세상이랍니다. 인류, 이 생긴 게 최고 세상인데요. 아까 뭐, 날라다니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도, 일단, 그런 세상이 오기 때문에, 영혼들이 지구에 오는 건 주로 우리가 뭐 수련하러 온 거예요. 이제 영혼 수련으로 온 건데, 수련생들 오고, 거기에 아주 높은 정도, 그 정신력이 높은 사람들은, 그래서 선생님을 하거나, 이제 예수님이나 부처님 같은 거는 아주 높은 분들이고, 안 왔어요. 교육만 시켰지. 근데 요새는 말이 그래. 그 사람들이 온대요. 그래서 태어난 애기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고, 금방 일어나서 돌진하고 말하고, 아직 말은 2살짜리인데 말은 아직 조금씩 해요. 그런데 이 전화 주면 말을 뭐 다 해. 탁 눌러가지고 유튜브 탁 열어가지고 그냥 올리고 내고 다 해요. 그걸 너무나 그것만 갖고 놀게 할 필요는 없지만 나도 좀 잘하더라고요. 간 가르쳐줘도 그렇게 능력들이 풍부해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내가 너무나 몸이 허약하고 그러면 빨리 돌아갔다가 얼른 먹는 게 나서 이 세상 또 한 번 살아봐야지. 그래서 나도 이제 그런 생각이어서 내가 주역을 공부했다 그러죠. 정말로 주역 공부하니까 여러분도 뜻이도 한번 해보세요. 너무너무 좋아. 이건 출면보다 더 좋아. 주역을 하면 내 삶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대강 알 수가 있고, 참은 죽은 날짜까지도 알아낼 수 있어요. 나는 날짜까지도 근데 그 날짜에 딱 정해져 있진 않은 것 같아. 그게 10년 정도로 해서 계속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나를 보니까 나는 애들한테 얘기 안 하는데 내가 79에서 80세 될 적에 아주 나빠. 이때 죽을 것 같아. 그때 이제 날짜 월 1일까지도 밝혀낼 수 있어요. 근데 또 한 번 90세 때 오더라고요. 이때 죽으면 90세 없지만 이때 살면 요것 때까지 사는 겁니다. 근데 나는 하느님이 죽을 날짜를 꼭 정해준 게 아니라 10년 정도 간격으로 위기를 줬어요. 사람마다. 이것을 잘 넘기면 여기 사는 거예요. 여기 잘 넘기고 난 100살 넘겨 사는 거야. 옛날에는 100살 넘겨 다 살았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했느냐. 옛날에는 잘 못 넘겼습니다. 옛날에 그 제갈공명이도 자기 54세에 죽을 걸 알았어요. 우리보다 더 좋은 사람들과 다 알았겠지. 근데 그 위기를 못 넘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기도만 할 거냐.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죽었어요. 근데 요새는 약이 있어요. 아마 내가 이때 지금부터 한 5, 6년 후에 내가 그때 문제는 내가 폐가 문제거든요. 이제 뭐가 어떤 것이 들어와서 내가 지금 용신이 금이기 때문에 폐이기 때문에 폐를 칠 거라고요. 그러면 폐렴이든가 독감이든가 폐암이든가 자고한 폐관한 것 때문에 내가 문제가 돼요. 난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 79세 때부터 예방주사 지금 나 안 맞고 있지만 다른 사람 계절별로 맞는 거예요. 자주 맞는 거예요. 예방주사를. 약도 좋다는 약은 다 먹는 거예요. 한약도 폐를 튼튼히 할 수 있는 약은 그냥 1개월 계절마다 하나 정도가 아니라 그냥 상시로 이제 차로 만들어 놓고 먹어야지.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폐가 나빠지는 건 사실 병이 걸리는 건 피할 수 없어요. 병은 걸리듯
준비를 안 한 사람은 죽거나 죽을 만큼 아프거나 이렇게 대비를 많이 하면 병 걸려도 기침 조금 하다가 나서버리는 거야. 넘어가면 다음에 또 하는 거지. 그래서 그때 내가 그게 많이 흘러버려요. 그래서 그게 성공하면 이것도 가는 거야. 문제는 살아있으면 못해요. 내 다리로 걷지 못한 사람은 죽은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에 한다는 거지. 그리고 내가 몇 사람을 봐놨어요. 근데 본인한테 얘기를 못하지. 본인한테 그 소리 본인이 물어보면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물어보지 않는데 당신은 언제쯤 죽을 거라고 그 소리를 했어요. 내가 왜 딱 뽑아놨냐면 날짜까지 딱 찍어놨어. 몇 개의 날짜를. 뭐 그대로 되라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한 것이 맞으냐 안 맞으냐, 내가 그럴 정도 능력이 있냐 없냐, 도사가 되냐 안 되냐, 그건 내 스스로 검증해 보려고. 근데 비수분을 가는 것 같아. 요새 그쪽으로 많이 아픈데 아무리 내가 뭐 어떻게 해주려고 해도 본인이 안 해. 근데 이게 아직 그때가 안 돼서 그런데 그것까지도 알아낼 수 있어요. 그거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글자가 셋이라고 있는데 주역이라는 건 64가지의 이런 선 이렇게 된 거, 이런 것을 64가지 타입이 있어요. 이런 게. 이 64개를 가지고 우리가 소통을 했어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돼. 그래서 생긴 것이 상형문자, 한자가 생겼고요. 한자 가지고 이게 뭐 4만자, 6만자 이렇게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리고 소리하고 글자하고 다르고. 그래서 만든 것이 이제 소리 글자인 한자. 한자는 소리 글자고, 한글은. 한자는 이게, 상형 문자고, 어떤 물체를, 상형 문자고, 이건 소리 문자고. 우리는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한문도 다 우리나라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6만자가 복잡하다고 그래서 전부 간자를 만들어요. 생강 강자고, 우리는 편한 강자, 생강할 때도 여기다 생강 쓰고 편한 강자인데 이걸 이렇게 써요. 그냥 복잡하다고 그래서. 이건 상형 문자가 아닙니다. 이것이 상형 문자지. 여자가 뭘 입고 있다, 뭘 그렇게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냥 편안하죠. 이것은 그런 거 아니라 이건 약자지 글자가 아닙니다. 전부 이걸로 바꾸는 지가 한 40년 돼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이런 글자를 몰라. 왜 그러냐면 내가 양광병원에 있을 때 중국 사람 보면 한문으로 써서 오면 통할 수 있거든요. 내가 한문 딱 쓰면 이렇게. 근데 읽어보면 모르는데 간자로 써야지. 우리는 이것도 알지만 이렇게 전부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중국어 고전이 전부 이걸로 써 있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어 고전을 읽으려면 요새는 학자들이나 교수들이나 있지 일반인들은 하나도 못 읽습니다. 우리는 일반인 중에 한문 아는 사람은 다 읽어요. 나도 있고. 그러니까 뭐 동북공정이다, 우리는 서북공정이라고 하는데 그쪽은 동북공정이 될 건가, 우리가 서북공정이 될 건가. 서북공정이 유리합니다. 그 사람들. 그 다음에 한문 배우면서도 발음 때문에 우리가 한글로 오면 소리 그대로 오면 되는데 소리가 없으니까 소리를 알파벳으로 해요. 말하자면 천 그러면 우리는 천 그러는데 TN 그러거든요. 예, TN에서 T, N. 이게 TN 이렇게 치면은 하늘천도 나오고 내천도 나오고 막 천이 나와. 거기서 선택하는 거야. 왜 이걸 배웠어요? 원래는 그 한문이나 한글이나 같으니까 중국에서 한글로 하자, 그런 논의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글로 해. 한글이 속국인데 그래서 이제 요거인데 이게 영어도 아니고 여기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전부 이거 배워요.
영어도 아니고 그 다음에는 가짜 배우. 우리가 중국 떼거리는 몰라도 문화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이긴 겁니다. 어쨌든 그런 좋은 시대라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토마토를 77세, 78세 수녀들을 대상으로 라이코펜이 높은 식사를, 이 토마토에 라이코펜이 제일 많다고 그랬어요. 토마토로 주로 식사를 한 거예요. 다른 것도 먹겠지만, 그렇게 한 경우 그 당시 77, 78이면 굉장히 늙었습니다. 지금은 한 88세나 같을 거예요. 신발 끈 묶기, 단축 끼우기, 이런 것들을 시켜봤습니다. 장갑 끼기. 그랬더니 늙은 사람들은 잘 못하니까. 근데 토마토 비타민 D가 풍부하고 그런 걸 먹은 사람들은 잘 끼고 잘하더라. 그 다음 비타민 A가 많으니까 야맹증도 예방이 되고, 야맹증 요새 안경 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음식을 먹어도 좋지만 중요한 건 혈액순환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이게 보면은 녹내장도 걸리고 눈이 안 보이고 안경 쓰고 막 그러죠. 근데 그것도 중풍입니다. 중풍이란 뭐냐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혈액이 안 돌아가면 그걸 중풍이라고 해요. 그게 뇌에서 일어나면 뇌중풍. 우리가 보통 중풍 그러면 뇌에서만 일어난 거 아는데, 심장에서 심장을 도는 관상동맥이 막히면 심장이 잘 안 뛰잖아요. 심장 중풍입니다. 눈에서 오면 눈중풍이 되고, 간이 나빠지면 간중풍이요. 중풍이라는 뜻은 수환이거든요. 이게 녹내장, 백내장 이런 게 중풍이요. 눈이 안 보이고. 저도 이게 옛날에 호랑불이 낮은 이런 불에서 책을 봐서 그런지 졸보기, 그러니까 근시 안경 낀 지가 한 40년 됐었습니다. 근데 벗어버린 지가 한 5년 돼요. 한 7, 8년 전에 여기 영주권 낸다고 병원 갔을 적에 나보다 훨씬 나이 먹은 아주머니가 내가 안경을 꼈다 쓰면서 꼈다가 벗었다가 하니까 불편하시죠? 그래서 그거 안경 안 낄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어떻게 허락 간다는 거야. 그게 될까 하고 그냥 그래서 넘겼어요. 근데 내가 한의 와서 조용히 혼자 있을 때 가만히 보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더라고. 왜 가만히 있는 나한테 와서 옆으로 말을 붙여서 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자기 뇌는 소모하는데 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혼자 했어요. 여기다 침도 놓고 마사지도 하고 했더니 그냥 수시로 했더니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새벽에 밤에 신문 배달한다고 그랬는데 안경 끼야지 안 끼면 안 보이니까 요새 안경 끼면 오히려 불편해요. 벗어야 돼요. 완전히 그래서 벗어서 한 2년 가지고 다녔어요. 혹시 몰라서. 그 다음 요새는 아무 문제 없어서 작년에 내버렸습니다. 선글라스만 뒀어요. 낮에 끼면. 아무 문제 없어요. 다 이거예요. 불편하면 끼죠. 안 보이니까. 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먹고, 고구마도 좋고, 이런 거, 이제 토마토도 좋고, 이런 거 먹으면서 눈 마사지를 해줘야 돼요. 눈알 마사지. 침도 넣고. 그래서 혈액순환을 잘하게 해주면, 눈알의 혈액순환이 잘 되면 좋아져요.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간다는 것을, 그걸 하기 싫고 그냥 안경 끼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안경 벗고 치료 받으면 벗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본인한테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본인이 하기 어려우면 돈 주고 나한테 해야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고, 그것도 싫으면 안경 끼고 살든가 아니면 백내장 수술하든가. 그건 본인 선택입니다. 그것까지야 내가 막 모독이 어떻게 허락할 수 없으니까 정보는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처럼
그러면서 도마도 비트 좋습니다. 비트 주스라든가 그거 비트 그냥 우리 무 먹듯 도마도 배고프면 도마도 드세요. 간식으로. 다른 거 먹지 말고 빵, 도넛 이거 먹지 말고 도마도도 좀 먹기가 그러면 껍질 때문에 먹기가 그러면 렌즈에다가 한 30초 아니 한 10초 20초 정도만 싹 돌리면 껍질 싹 잘 벗겨져요. 이렇게 싹 벗겨져요. 그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냥 껍질 싹 벗겨서 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내 몸을 관리해야 내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특히 고구마는 이게 옛날에는 구황식물이라고 해서 쌀이 없고 감을 들었을 때는 고구마는 습기가 많지 않아도 잘 자라요. 그래서 그렇게 흉년이 들고 비가 잘 안 오는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옛날에는 고구마를 몰랐어요. 우리가 임진왜란 그 뒤에 들어왔나? 그런데 몰랐는데 그때는 보리, 쌀, 귀리 이런 농사 아니면 그냥 굶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학자 중에 어떤 분이 또 임금을 보냈어요. 대마도에 갔더니 거기는 감으로도 괜찮은 거야. 보니까 이 고구마야. 대마도에서 가져왔어요. 근데 대마도주가 고구마 먹기는 먹고 오는 가되 못 갖고 가게 막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관이 이거 훔쳐가지고 한 바퀴 훔쳐가지고 올라다가 걸렸어요. 근데 어디 연속국 분이 가더라고요. 그 얘기를 잘해서 우리 백성이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 당신 이걸 주면 우리 백성이 산다. 그래서 잘 설득해가지고 가져와서 이제 퍼친 게 고구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구마가 우리는 대개 이게 붉은 고구마, 자르면 하얀 노랗게 된 거. 근데 여기는 자르면 보라색인 고구마도 있죠. 좌우간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보라색 색깔 있는 것이 더 좋아요. 색 속에는 여러 가지 색소가 있으니까. 이 고구마는 원래 월남 같은 데 보니까 나무더라고요. 우리 한국에서는 여름에 심어서 가을에 뽑아버렸어요. 원래 죽으니까. 근데 월남에서는 고구마 이파리인데 막 나무같이 자랐어. 캐보니까 이렇게 동글동글 고구마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길쭉해요. 몇 년 자라서. 나무. 근데 썰어가지고 몇 년이 됐으니까 썰어 놓으면 나무 껍질 씹는 것처럼 딱딱해. 근데 그걸 튀기거나 찌면요, 딱 고구마예요. 이 고구마가 다년생 식물이더라고요. 근데 한국 같은 데서는 사계절 있는 곳에서는 1년생이지만 고구마가 굉장히 좋고 한국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고구마가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비싸지만 이게 이제 식사 대용도 되고 변비 같은 거 섬유질이 많으니까 변비 같은 거 좋고 맛도 있고 예를 들어 점심 큰 고구마 하나 먹으면 어떻습니까? 괜찮잖아요. 꼭 밥만 먹어야 됩니까? 예를 들어 저녁을 많이 먹고 자는 게 문제니까 저녁은 사과 하나 아니면 고구마 하나 고구마 먹으면 돼요. 정말 이만큼 먹으면 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몸도 날씬해지고 변비도 없어지고 빛깔도 백색, 황색, 다홍색, 적색, 감자색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 마켓 보니까 자색하고 황색하고 우리나라 한국 고구마라고 해서 백색하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백색을 집게 되는데 자색도 굉장히 오히려 좋다고 그래요. 베타카로틴 함량이 그게 더 높답니다. 여기 보면 보리스 박사가 1900명을 대상으로 베타카로틴을 공급했더니 심장마비 발생을 70%나 줄였다. 고구마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심장병 있는 사람들이 고구마 먹는다는 소리 잘못 들었어. 이 좋은 걸 놔두고 대단히 다른 것만 먹는 거야.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학자들이 일단은 했으니까 그리고 이 결과를 FDA에서도
인정하고 그러니까 이게 엑스데이에서 나온 자료니까 그 이상 어떻게 우리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고 고구마에 대해서 그래서 좀 깁니다. 그 뒤에 보면 탄수화물, 비타민 뭐 많이 있어서 이게 굉장히 이게 식사 대용이 되는 거예요. 변비를 해소하고 왜냐하면 섬유질도 있지만 야핀이라는 것이 섬유도 있지만 야핀이라는 물질이 변을 물렁물렁하게 해줘요. 이게 고구마 먹으면서 이거 물렁물렁 해주는 성분이 있어. 이 정도만 알아도 다른 사람보다 더 알잖아요.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섬유질이 많다는 건 알고 있더라고. 섬유질은 뭐 고구마뿐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은데 야핀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변을 묽게 해줍니다. 변이 잘 나와. 특히 숙변을 내보낼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니까 왜 변비약 먹습니까? 고구마 먹으면 훨씬 낫지. 그럼 식사도 되고. 그래서 나는 변비약을 만들어 먹고 있어요. 변비약은 3일 이상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변비약은 양방이나 한방의 약이나 변비약 원리는 뭐냐면 먹으면 똥이 단단해서 마른 똥이라 안 나오거든요. 밀어도 안 나가. 근데 어떻게 되고나냐면 대장에서 물을 짜내는 거예요. 약이 대장에 있는 물이 나오게 만들어. 그러면 물이 미끌미끌하니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번 나오고 나면 대장에서 물이 빠져나왔으니까 대장에 있는 세포가 물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물을 마시면 아니면 음식이 들어가면 물 모자란 것까지 다 흡수해버려. 변비가 더 돼. 2배로 흡수해버리니까. 이게 여기서 넣어주면 괜찮은데 대장에서 나오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비약은 어쩔 수 없이 먹는 거니까 2번, 3번 그때 딱 되면 그만 먹어야지 계속 먹으면 병이 생깁니다. 오히려 이렇게 야라핀 같은 경우는 고구마 그렇게 나오고 나서는 고구마하고 밥하고 이렇게 먹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내보내고 하면 좋은데 그 다음에 미역국 같은 걸 많이 먹는다든지 미역 속에는 그 소환주는 점액질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소화가 다 안 돼. 그래서 그거하고 대변하고 막 섞여가지고 미끌미끌합니다. 미역을 빡빡하게 많이 넣고 밥 한 2숟갈 넣고 그렇게 먹으면 배도 부르고 살도 안 쪄요. 근데 미역 속에는 요오드나 이런 성분이 있으니까 굉장히 좋고 절대 변비 안 됩니다. 근데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비타민은 혈액을 촉진하고 그래서 좋고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먹는 것이 피망 있죠? 피망도 고추 일종인데 빨간 것도 있고 파란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있고 뭐 종류가 여러 그 아종이 일종에 이 심장마비, 중풍, 감염증, 이 피망이 굉장히 좋아서 내가 대학 박사과정 때인가 어떤 세미나를 했는데 우리는 그때까지만 해도 피망을 몰랐어요.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교수가 오더니 호텔에서 식사하니까 피망이 나왔어요. 이거 좋은 거야 하고 다 먹더라고요. 우리는 좋은 건 몰랐어요. 모르니까 고추나 먹지 이런 걸 어떻게 먹었는데 보니까 피망이 되게 좋아요. 고추도 좋습니다. 중풍, 심장마비, 감염증, 암. 뭐 안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데 음식에 많이 먹고 특히 피망은 맛이 달콤합니다. 그래서 요것만 먹으면 몰라도 얘를 고구마 먹으면서 뭐 빨간 피망 하나 먹어도 되고 그것도 달큰해요. 먹을만해요. 그렇게 먹어도 되고 비타민C 함량이 빨간 피망은 파란 피망보다 10배 많다니까 색깔이 있는 게 좋습니다. 고구마도 보라색 고구마가 더 좋아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함량이 더 있더라고요. 비타민 A도 그렇고 다른 것도 다 일반적으로 뭐 여기 있습니다. 고추들이 이제 캡시넘 이게 고추 속에 들어있는 성분을 캡사이신이라고 해요. 매운 거 있죠? 매운맛. 이게 캡사이신입니다. 캡사이신이
혈액순환을 잘 시키거든요. 그래서 몸이 추울 때는 그러니까 신라면을 소련 사람들이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추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추워요. 신라면을 먹어야 그냥 해서 얼굴이 붉어지면서 혈액순환이 되니까 몸도 더워지고 최고 음식이에요. 어쨌든 고추를 원래 우리나라로 고추가 들어온 역사를 보면요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고추가 임진왜란 이후에 들어왔어요. 그전에는 김치도 그냥 백김치 소금으로 담아 먹는데 일본 사람들은 남방하고 교역하니까 월남이나 이런 데 보면 천연 고추가 있어요. 엄청 맵습니다. 그런 걸 알았던가 봐. 근데 일본 사람들 고추 못 먹습니다. 지금도. 고추 하나만 먹으면 죽어요. 그냥 쓰러져 버려요. 자기들이 먹으면 죽으니까 막 머리가 빙빙 돌고 그러니까 이거 임진왜란때 요거 고추 갖고 들어가서 제대로 안 먹고 조선놈들이 먹게 해서 꼬셔가지고 먹게 해서 빠가이로 만들어서 우리가 지배하자. 그렇게 해서 조선에다가 먹으라고 좋다고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농사지어서 보니까 먹기는 하지만 김치 담을 때 고추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왜 그러냐면 김치는 차잖아요. 고추는 덥잖아요. 오행이 맞아. 찬 음식 찬 거 할 적에 배추나 무를 절여서 김치 담을 적에 고추를 넣는 건 오행이 맞는 거야. 그게 이제 오행 개라 보는 거야. 저절로 그렇게 해서 우리는 너무 좋은 경미를 일본 사람이 준 거예요. 근데 원래 들어온 그 역사가 우리를 해치려고 들어왔는데 그게 우리나라 그냥 그 식성에 맞아버린 거죠.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고추를 못 먹습니다. 일본 라면 보면 고추 안 들어갔어요. 일본 사람들은 대신에 그 이질이라면 똥 고름과 같은 똥을 싸요. 곱똥이라고 해서 이질이야. 이질균 때문에 그건 그냥 이질균 곱똥균 맞아. 곱똥을 몇 번 싸고 나면 힘 쪽 빠지고 정신 못 옵니다. 한국 사람에게는 이질이 없습니다. 옛날에 이질 걸리면 어머니들이 고추장을 막 몇수제 넣어가지고 빨갛게 비벼서 먹으라고. 그거 먹어버리면 떨어져버려요. 이질은 고추장이 최고예요. 그냥 빨갛게 먹으면 그렇게 먹고 나면 대변 먹으면 항문이 화끈화끈하거든요. 이질은 없어져 버려요. 한국 사람은 이질이 없습니다. 일본 사람은 이질이 많아요. 그전에 사스도 어쩌다 그랬는데 요새 이 코로나는 모르겠어요. 그게 되는가 안 되는가. 일단 나중에 얘기를 해야지. 고추 마늘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냥 한 얘기 같아요. 그게 경쟁력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마 내성은 있을 겁니다. 내성. 그래서 그 캡시lum이라는 건 고추 속에 들어있는 물질이요. 그래서 요새는 캡사이신만 뽑아내기도 합니다. 왜 여기 북창동 순두부 거기가 요새 여러 군데 이렇게 지점을 내고 돈을 많이 벌고 있죠. 그 비밀이 뭔지 아세요? 그냥 고추만 많이 넣는 게 아닙니다. 그 비밀이 캡사이신입니다. 고추는 조금 넣어도 캡사이신이 나와요. 그럼 맵게 해달라는 사람은 그거 먹으면 죽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얼마 넣고 하는 것을 이제 안 가르쳐 주지. 전에 한 15년쯤 됐어요. 한국에서 여기 와서 이제 한국 간다는 그 어떤 여성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알면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북창동 순두부 거기다 연락을 해서 한번 만나달라고 했더니 안 만나주더라고요. 만날 이유가 없다고. 아무도 안 만난대요. 그러니까 만나자고 하는 사람 다 그런 거 물어보나 봐. 만나주질 않아서 만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자기 알면 자기 알고만 있어 안 알려줘. 그게 돈이니까 그게 정보입니다. 근데 그게 캡사이신입니다. 요새는 캡사이신을 살 수 있어요.
그 마켓에 보면 캡사이신 이렇게 해서 팔아요. 그래서 빨간 걸 싫어하는데 확 뜨는 그런 맛을 좋아하면 캡사이신 넣으면 됩니다. 피망에도 있고, 피망은 프랑스어고, 피망이란 실제로 그 영어로 읽을 때는 피망이라고 안 읽잖아요. 또 파프리카라고 하는 것은 네덜란드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말로는 피망, 우리는 프랑스어를 따라서 피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파프리카라고 하고요. 네덜란드 말로는. 그래서 파프리카, 피망 다 같은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단고추. 왜 단고추라고 하냐면 달아요. 고추는 맵고, 청양고추 굉장히 맵죠? 근데 이게 피망은 달아. 그래서 피망이라면 우리는 단고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좌우간 그런 것들이 여기 있고, 읽어보세요. 그 색깔에 따라서 좀 그게 다른데, 색깔이 진할수록 파란색에서 빨간색이나 이게 될수록 노란색일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이게 파란 것도 있고, 빨간 것도, 노란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가지는 한국 사람이 많이 먹는 것이니까, 이게 가지 굉장히 좋습니다. 알러지에 좋고. 나는 미국 처음 와서 가지 보고 놀랐습니다. 한국에는 가지 넣으면 커봐야 요만하거든. 그래서 이제 그걸 쪄가지고 찢어서 나물로 무쳐 먹고 그러는데, 어이, 마켓 갔더니 가지가 이만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가지야. 근데 작은 것도 없어. 전부 이만해. 야, 미국은 사람도 큰데 가지도 크다. 그랬는데, 여기는 날씨도 좋고, 좋은 날씨라, 햇볕도 좋고, 그래서 또 종류도 좀 다르고, 여기치는 다 크더라고요. 고추도 무지하게 큽니다. 고추도.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미국 고추 보세요. 나는 맹물이요, 맹물. 다르면 좋은데 차라리 피망은 달고 고추 맹물이에요. 그냥 된장 찍어서 먹으니까 그렇지. 진짜 고추는요, 청양고추 뭐야, 그냥 그게 고추지. 딱 찍어서 하나 먹으면 그냥 몸이 확 열이 나면서 기운이 번쩍 나고 땀이 나고 감기가 싹 나가버려요. 감기가. 어쨌든 이게 콜레스테롤 수치도 감소시키고 가지가 천식에도 좋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건데, 여기서는 가지들을 많이 안 먹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이게 그 나물로 맞은 반찬이 없으니까 한국에서는 요만해요. 결국 많이 했는데 거기에 항암, 파이토케미칼, 항암, 심장질환 예방을 하는 섬유소, 지아민, 비타민 이런 게 많다고 해서 사과나 녹차나 양파나 마늘과 거의 같아요.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우리가 다 재배하고 평소에 먹는 것들이요. 이상하죠? 우리는 그런 것들만 먹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먹는 것이 다 나쁘고 서양사람 먹는 것이 햄버거가 너무나 그립고 좋고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요새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먹었던 음식이 다 이게 약이더라고요. 옛날로 돌아가야 돼요. 옛날로. 요새 햄버거도요. 하도 뭐라고 하니까 햄버거를 어떤 사람이 6개월을 줘도 썩지를 않더라고. 인터넷에 올라왔죠. 그랬더니 요새 햄버거 사장이 요새 햄버거 선전하는데 썩은 일주일 후 썩은 햄버거를 싹 올려놨더라고요. 선전으로. 우리는 일주일 뒤면 이렇게 썩는다. 그래야 방부제 안 쓴다. 그런 걸로. 참 아이러니해요. 썩은 햄버거를 올려놓고 선전하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 정도 우리는 방부제를 많이 먹고 있어요. 네. 이제 자연식품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고, 여기에 보면 유방암이 어떻고 특히 이용 젖이 애 낳고 나면 단단해지는데 그것을 양방 의사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없고 간호사보고 인지를 하고 안마 해주는데 만지지 못하는데 막 울어요. 저도 못 줘. 근데 이게 침이 아주 좋습니다.